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과로 증세로 입원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연일 정치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주말 저희 TV조선에 출연해 눈에 띄는 여러 입장들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내에 저 좋아하는 의원들 생각보다 많아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비교할 때 전 팬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팬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 맛인 분들이에요. 제 팬덤이 은은하게 넓게 깔려 있어요. 5선을 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정부 기조대로 가져가면요. 정말 서민들은 피눈물 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전에 한번 불러달라. 미리. 조곤조곤 제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가 직접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국무회의 자리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을 따로 만나 이 부동산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국무위원이 아닌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데다 또 이재명 정부가 고위직들로 가득 찬 국무회의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은 SNS를 통해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관련 내용은 조금 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오 시장이 한동훈 의원과 비교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자신의 팬덤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의원 역시 주말 사이 공개된 여러 인터뷰를 통해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은 그제 공개된 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보수 재건을 언급했습니다. 2028년엔 보수가 다수당이 되고 2030년 대선에선 정권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의원은 이 부산 경남 민영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중도층 지지를 얻어 승리한 것이 이 보수 재건의 필승 공식이라고 했고요. 복당 역시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흐름이라며 복당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이 스킨십 연일 넓혀가고 있는데요. 한 의원이 선관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1호 법안에 국민의힘 내 이 친한계 의원들뿐 아니라 중진 의원과 이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까지 다수 동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않다고 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들어갔었을 때 저한테 했던 게 생각나서 불편하시는 분들 뭐 이런 관계로 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런 거 다 잊었습니다. 제가 승리했다는 것은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왔다는 거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보수 정치가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공식입니다. 네. 그럼 장동혁 노선으로 다른 부산에 있는 의원들이 가려고 할까요? 그 장강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의원은 복당에 대한 당내 거부감을 의식한 듯 지난 일들은 다 잊었다고도 했는데요. 사실상 구주류 의원들과의 갈등 문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 복당 문제를 보수 재건 차원에서 보자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한데요. 이 오세훈 시장 역시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관련해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 의원 복당 문제가 아직 당내에서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한 의원 복당으로 다시 당의 갈등이 분출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흥미로운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긴 했습니다만 오 시장이 한동훈 의원을 견제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나의 팬덤은 순한 맛이고 넓게 퍼져 있다. 라고 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고요. 또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의식한 듯 지난 일은 다 잊었다라고 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들의 발언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혹은 보수 정당에서 본인의 대권 라이벌은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한동훈 의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명 위드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한동훈 의원을 이번에 당선시킬 정도로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중도층이라든지 뭐 시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이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말했듯이 서울시장 5번은 운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으로서도 어쨌든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끼고 있는 당내 세력들에게 아무래도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6.3 선거가 끝나면서 보수 야권의 사실상의 차기 주자들군이 어떤 경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 지지세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즉 두 사람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위축되어 있던 보수 세력들이 다시금 뭉치는 결과 또 거기에다 중도 세력까지 넓히는 효과들. 상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 대비돼서 사실 보수 야권은 선의의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마지막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일단 내야 될 겁니다.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4년만 지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뭐 청계천이라든지 버스 노선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뭔가 서울시정과 관련한 어떤 획기적인 성과를 가지고 나타내야 될 것이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아직 당에 이제 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의원들 사이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아마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좀 치열한 그런 경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